대략적인 미얀마의 현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아시다시피 저희 2021년 2월 1일 날에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쿠데타를 이게 원치 않은 저희 국민들이 그 평화로운 시위를 했는데 그래도 군부에서 약간 폭력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줘가지고 체포하고 살해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저희 대부분을 저희 국경적으로 피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대부분은 저희 국경 지역에서 거기서 군사 그런 거를 배워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시 공격으로 다시 이렇게 정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한 3달, 4달 후에 저희가 민족 통화 정부라는 거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시민 방위군이라는 그 부대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곳곳마다 저희가 다 이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 NUG 시민방위군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저희가 대략 그 전국적으로 그 전체적인 그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저희 미얀마 전국의 한 60%가 저희 PDF라는 그 시민 방위권이 통제하고 있다고 저희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공부는 대부분 대도시만 지금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그 PDF는 여러 형태로 지금 이게 국내에 있고 그러니까 해외에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 무장 PDF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국경 지역에만 활동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여러 형태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광주 사람들한테 비슷하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네, 맞습니다. 한국 광주처럼. 예. 저희도 약간 영국에서 이게 독립을 했거든요. 미얀마가 1947년도에 독립을 해가지고 한 62년까지는 저희가 약간 연방공화국으로 변했어요. 그때는 연방공화국으로 총리 2명이 영속으로 이게 나라를 이게 이끌어 주셨는데 거의 영국에서 독립하고 15년 정도가 그러니까 연방공화국이 되었던 거죠. 근데 1962년에 처음으로 공부에서 쿠데타를 이게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저희가 한 88년도까지 이게 공부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저희가 1988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반대를 한다라는 시위를 했고, 그때 시위를 해가지고 군부에서 그러면은 선거를 해주겠다라고 선거를 했지만은 그때 저희 NND 그 수지 여사님의 정당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승리를 하는데도 군부에서는 이거는 안 되나라고 다시 이게 국가 정권을 다시 이게 다 뺏어가고 그 뒤로는 계속 군부의 통제하에 저희가 지내고 있었어요. 군부에서는 선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선거를 했는데도 자기네들만 이게 통제를 하고 자기네들 이렇게 정당에서만 이게 이기는 걸로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2021년에 다시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네. 이게 저희가 이게 민주주의로 이게 변경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2010년도에 민주주의를 이게 변경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국이랑 약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이게 이거 이렇게 우만 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랑. 그런 사례랑 약간 비슷한 거를 저희가 이게 했는데 이게 2015년에 저희 NND 정당에서 승리를 했어요. NLD는 엉산 수지 여사님 정당에서 승리를 했고 저희가 2021년도에 다시 선거를 이게 하는데도 이게 승리를 해가지고 공부에서는 이게 다시는 이게 정권을 못 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부추 분들이 생각하는 게 예전부터 이 군부에서 통제를 해왔는데 이제 통제를 한다고
앞서 뭐 아무것도 변한 거 없다,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게 저희가 민주주의를 조금 바뀐 게 한 10년이라는 그러니까 1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서 저희가 많은 거를 알게 됐고 민주주의가 어떤지 저희가 이게 혜택을 많이 누리게 돼가지고 예정이랑 많이 그러니까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많이 달라졌어요. 뭐 예전에는 약간 어른들이 뭐 하지 말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게 따라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가 돼 가면서 저희가 국제 사회하고 많이 접촉을 하게 되고 약간 어떤지를 저희가 많은 거를 알게 돼가지고 이게 젊은 사람들이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지금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뭔가 그 PDF 시민 방위군 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거나 어떤 그런 정보가 있을까요? လူမျိုးနဲ့ဥတော့သူတို့နဲ့တွေ့လို့ရမလဲ PDF အင်တာဗျူးရ 별로 끄지나 인터뷰 인터뷰네. 통화해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태구조도 가고 만나도 되고 인도조도 가서 만나도 되고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페이스북에서 미얀마 PDF 요즘에서 미얀마 PDF 이런 다 많이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나무 위키나 어떤 뭐 언론사의 이제 보도나 유튜브 뭐 이렇게 해서 접하게 되는데 혹시 그렇게 저희가 정보를 얻게 될 때 뭔가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뭔가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그런 지점이 있으신지. 지금 아시다시피 공부 쪽에서도 매체가 있거든요. 공부에서 뭐 공부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뭐 글을 거짓으로 올리고 막 위조해서 올리는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정보를 만약에 접하고 싶으시면은 PDF에서 올린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안유지 쪽에서 올리는 순간에 대본을 글을 그 글이면은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매체마다 저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올리는 글 정도면은 믿을 만합니다. 지금은 소셜미디어 두 가지 있잖아요. 한 가지는 우리 PDF 우리 정부 쪽 한 가지는 우리 공사 동지들의 소셜미디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자기는 자기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때문에 다 믿을 수도 없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 이제 미얀마 그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저희가 이게 추사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저희 미디어 쪽에서도 이렇게 뭐 인터뷰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활동을 미디어에다가 많이 올려주시면은 좋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공부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뭐 행위들 뭐 공부에서 저지르는 그런 범죄들을 많이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PDF도 이게 필요한 뭐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그 한국 분들은 직접 국경 지역으로 내려가가지고 공장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네. 지금 한국 시민단체 저기 매사원에서 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비스켓잖아요. 비스켓은 이만한 거만 있는데 이거 하나만 먹으면 하루에 안 먹을 수 있어 비타민도 다 있는 거 이렇게도 해놓은 공장들이 가서 해놓은 거 있어요. 추천을 원하시면은 저희가 뭐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게 있거든요. 만약에 뭐 알아보시고 그 조직이 실제로 하고 있는지 뭐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확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 조직이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주실 수는 있습니다. 정부가 들어선 게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에 먼저 세워졌다라고 들었는데 왜 한국인지 그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희 대표 사무실이 전 세계적으로는 저희 아시아에는 3개가 있고요. 유럽에서는 8개가 있는데 저희가 아시아도 그렇고 저희 전 세계에서는 최초로 이게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게 처음으로 이게 생기는 그런 사무실이고요. 왜 저희가 처음이냐면은
한국 저희 그 국민들도 너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그 정부에서도 너무 지지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최초로 생겼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한국 상황 네. 혹시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가 예전 전국에서는 그 민주주의를 많이 이게 그 정부이기 때문에 예. 저희를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도 민주주의 정부이지만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정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장관분들하고 저희가 직접 접촉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연락을 해도 거절을 하시거나 뭐 약간 좀 바쁘다라는 그런 핑계로 그 만나지를 저희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약간 서운한 섭섭함이 좀 있었고, 그러나 그게 그 정부에서 이게 미국 대통령님과 만났을 때는 뭐 미얀마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뭐 어떻게 도우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아마도 정부에서 저희 미얀마에서 많이 투자를 해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군부랑 이렇게 아마 하지 않으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평역에 내려서 보니까 미얀마 분들 되게 많으신데 네. 어떻게 이제 왜 부평역에 모여서 이렇게 사시게 되었는지. 아이고 병아리 미얀마이나 저희가 이게 1990년도에 처음으로 미얀마 가게가 생겼어요. 그 부평에서. 그래서 그 가게가 생기고 나서 계속 이게 역 근처에 저희 미얀마 식당이라든지 가게들이 많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부평에 지금 많이 모이게 되는데 지금 식당으로 그러니까 미얀마 식당이 그 부평에서 한 30개가 넘게 있고요. 그냥 일반 그 미얀마 제품을 파는 그 마트 같은 게 한 10개 정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절이라고 해야 되죠. 그 사원이야. 그게 한 6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모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 대표부 사무실도 부평에서 하기로 저희가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혹시 그 이제 난민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몇 분이나 계시는지 또 생활이나 어떤 생계, 그리고 일자리, 문화생활, 여가생활, 또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나 놀이시설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현재 난민 인정자분들이 네. 3,000에서 5,000명 정도가 있고요. 근데 그분들 다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아니고 거기서 일부만 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와서 이게 난민 시청을 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은 한 1995년도에서부터 미얀마 난민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는 태국 국경에서 이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이게 직접 받고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분들도 일반 그 시민들처럼 공장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이게 난민 인정자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딱 2가지밖에 없고요. 하나는 건강보험이라든지 나머지 하나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이게 체류할 수 있는 그것밖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 클리리자로 저희가 이게 일정 기간 동안은 거기 임신이 만약에 되면은 거기서 비용이 이렇게 지원하는 거 있고 그리고 뭐哺乳라든지哺乳비용이라든지 그 교육비는 어느 기간 정도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혹시나 난민분들을 위한 어떤 문화 공연 그런 것들 행사들이 있나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있지 않고요. 예전에 있었다는 건 너무 큰 건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되는 그런 행사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만약에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 분들한테도 저희가 많이 알려주고
다음에는 저희 자원 지원도 이게 표를 티켓을 저희가 이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음식이라든지 문화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응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네. 되게 원론적인 그냥 궁금증이 들었었는데 제가 짧은 시간 공부를 했지만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념적으로 복잡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독립군 출신의 세력들이 결국 지금 독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당사자 입장이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게 정확한 관점일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문제점이 군부인지 아니면 이념적 정치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식민 시대로부터의 그 잔재 남아있는 것들 때문인 건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어떤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좀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단체에서 해결점을 어떻게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일들을 진행하시는지가 좀 궁금했고 그런 관점 속에서 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네. 실제로 진짜 피 흘리면서 싸우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관점으로 하시는지 그걸 좀 전달받고 싶다는 생각. 지금 이게 쿠리다가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쿠리다가 일어나는 게 정당끼리 싸우는 거는 절대 아니고 저희 민족 간의 갈등도 아니고 이게 처음 시작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NLD에서 저희가 그게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그 군부에서는 이게 위조표를 그 투표를 위조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정권을 이게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군부의 이런 행위를 저희가 이게 그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게 싸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민주주의를 저희가 처음 느낀 거는 한 10년도 안 됐어요. 이게 처음으로 이게 민주주의를 느끼고 민주주의의 약간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저희가 알고 나서 이게 다시 군부에서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의 자유를 다 빼앗다라는 거를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게 쿠데타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국내에서 지금도 많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들 생각하시는 게 이번 쿠데타는 마지막이다. 뭐 더 이상 이게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고 뭐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게 정부의 통제하에서 사는 게 더 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먹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메뚜기라는 그 동물 있잖아요. 그 메뚜기가 이게 뛰는 그런 동물인데 메뚜기를 약간 뭐 어느 뭐 덮개. 네, 덮개에다가 덮으면은 그 덮개만큼 높이만큼만 그 메뚜기는 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근데 이 덮개를 이게 빼면은 더 많이 높게 할 수 있는 거를 그 메뚜기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덮개를 덮으면은 약간 그 마음이 어떤지를 어떤 그 메뚜기의 기분이 어떤지를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 있어가지고 우리 사원까지 와 이거. 너무 제 지분도 되게 많이 빈약하고 한데 성실성이 있고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어쨌든 큰 목표는 군부 해체가 맞는 거예요. 저희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목표는 공부의 그 시스템이 다 무너져야 되고 뿌리부터 이게 뽑아야 되거든요. 공부의 그 전공이.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 쿠데타는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미얀마에는 이게 한민족이 아니고 135개의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 다 이게 자유권을 저희 보장을 해야 된다. 네. 예, 그 목표 3개가 있습니다. 글쎄요, 말씀하세요. 우리 평화의 친구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냥 감정적으로 영상들을 보고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래도 앞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뭐 아픔이나 폭력을 겪으시는 분들의
어떤 시선이나 관점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냥 단순히 매체만 접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기가 어떤 게 옳은 시선이다라고 이렇게 하기 어려워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지내시면서 느끼신 점 이런 네, 그 야만인의 말, 그 어떤 느낌, 어려움이란 거. 그러니까 어떤 포괄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미얀마에서의 삶과 이제 한국에서의 삶 좀 다르실 것 같아요. ဒီမှာနေတဲ့ဟာနဲ့ကွာခြားကြပါတော့ညီမနေတော့နဲ့ဒီမှာနေတဲ့ဟာနဲ့ကွာခြားကြပါတော့သူကမကောင်းတာကိုပြောတာလည်းမဟုတ်ဘဲနဲ့ကောင်းတာကိုပြောတာမဟုတ်နဲ့ဒီအဲ့လိုခြုံပြီးတော့အဲ့လိုကွာခြားရတာတခုခုရှိမလား근데 저희 이게 수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이게 발전이 되어 있는 국가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결국은 저희 모국이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뭐 다 이게 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하기 곳이기 때문에 뭐 음식이라든지 문화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응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အခုလိုလာတွေ့လို့ကျေးဇူးများတင်ပါတယ်နောက်လည်းအချိန်ကြီးလာတွေ့ပါ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쵸. 예, 언제든지 예, 연락을 တခြား 해주시면 ရှိတယ်ဆိုတော့ကြာချိဆက်ပြီးပါမယ် 뭐 궁금한 거 있다거나 아니면은 질서지야. 약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을 실행하기 위해 6개월간의 인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곳.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보낼 익숙하고 낯선 사람들이 가까이서 함께 숨쉬고 있는 이곳. 위해서 전 지구적 범죄인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해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우리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 삶이 축제가 되길 바라는 염원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두 함께 축제로 만나자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탐욕으로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별은 망가져 가는데도 더 소비하고 욕망하라 부추기는 그 무엇. 내가 욕망하고 소비할 때 누군가는 굶주리고 있거나 생계를 잃거나 절망하여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가슴 아픈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당신과 나 사이는 너무나도 멀기만 하다. 평화의 친구처럼 길을 묻는다. 잊혀졌던 불꽃이었거나 오늘 다시금 타오르는 불꽃에게 수많은 우리의 염원들에게 길을 묻는다. 행복아. 길을 묻는다. 언제나 우리를 껴안아 주었던 푸르른 이 별에게 길을 묻는다.